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대거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아예 살러 가는 거죠. 2026년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무려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일본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먼저 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4년부터 중국 부유층에게 10년 관광 비자를 신설했죠. 그리고 2017년에는 고급 외국 전문 인력 이민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 거주해야 했는데 이제는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IT, 기술, 학술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최단 1년 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경영관리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자본금 5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면 중국 중산층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 비자의 취득 과정이 굉장히 간단한데 2015년 법 개정으로 준비기간 4개월간 체류 자격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경영관리 비자 발급 건수가 5,426건에 달했는데요. 2014년 995건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거죠. 중국인들이 일본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입니다. 중국에서 일본까지는 비행기로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죠. 또한 문화적 친밀성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중국인들에게 일본은 상대적으로 친숙한 나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엔저 현상을 꼽습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인들에게는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되었죠. 중국 내부 상황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경제 침체와 정치적 압박 그리고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해외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때문이죠. 중국인들의 자녀 교육 열정은 한국을 뛰어넘는다는 말도 많은데요. 중국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본 이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속세가 없고 증여세도 사실상 없다시피 한데요. 반면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세계 2위 수준이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이 깎여나가는 일 없이 자산을 불려서 일본의 고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 세무사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중국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할 때 원래 자산을 줄이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대를 이어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것이 중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도 일본 부동산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으로 유명한 고급 맨션 단지에는 500에서 600세대 중 15에서 20% 정도가 중국 국적자가 분양받았다고 해요. 이 분양이 낮아 중국인들이 집을 샀는데 이후 가격이 배로 뛰어 현지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하죠. 2023년 도쿄 23구 신축 아파트의 평균 판매 가격은 1억 1,483만 엔으로 전년 대비 39.4% 상승해 처음으로 1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도쿄 도시권의 신축 아파트 가격도 28.8% 상승한 8,101만 엔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런 일본의 집값 상승의 이유로 중국인 이민과 부동산 투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일본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며 일본인이 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또한 2019년 대비 도쿄 23구의 외국인 인구는 47만 5,457명에서 57만 389명으로 약 20% 증가했는데요. 특히 도쿄 상업 중심지인 중앙구의 경우 외국인 인구가 7,800명에서 1만 1,700명으로 50% 증가했고 그중 중국인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이 위치한 분쿄구의 외국인 비율은 43%에서 54%로 증가했죠. 심지어 일본의 지방 온천 관광지들도 중국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이사와 온천마을은 이제 중국인 전용 관광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체 숙박시설의 25% 이상이 중국계 자본에 인수된 상태인데 현재 중국 자본이 인수한 주요 숙박 및 관광시설은 최소 일본 전역 39개 지자체 67곳에 달합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이런 일본 온천은 중국인 전용 숙박시설이 되어 중국인만 받고 있으며 이곳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는 운송수단까지 중국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하죠. 이사와 온천 여관협동 조합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보다는 차이나타운이 되더라도 마을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게 낫겠죠? 이는 복잡한 심경이 묻어나는 말이죠. 중국인들의 일본 이주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교육 분야인데요. 중국인들이 도쿄의 고급 주택가에 모여들면서 자녀들을 명문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이들의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죠.
도쿄의 bunkyō구는 도쿄대학 주변 지역으로 일본에서 나름 유명한 초등학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좋은 학군입니다. 공립학교는 거주지 주소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여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녀들 역시 일본의 좋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계 키즈들이 사픽스라는 일본의 유명한 초등학생 대상 중학교 입시학원에서 상위 클래스를 석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과 경제력이 합쳐지면 일본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죠. 일본인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 도쿄에 아파트 사서 자식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인들 때문에 자식이 패배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대학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수가 최근 10년 새 약 3배 늘면서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도쿄대에서 중국 학생들의 비중은 일본 학생까지 포함해도 전체의 12%를 넘어섰죠. 전교생 10명 중 한두 명은 중국인 학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불법 택시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면서 주로 돈 많은 중국인 손님을 태운다고 하죠. 지난달 초에는 새 아이가 불법 택시로 추정되는 차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민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사카의 경우 국가전략특구 제도에 근거한 특구 민박 5,587건 중 40% 이상이 중국인 영업자 또는 영업법인이라고 하죠. 심지어 전통시장거리로 유명한 도쿄의 아메요코는 현재 점포의 거의 80%가 중국인 경영자로 바뀌었습니다. 오사카의 대표 관광지 도톤보리 역시 중국어 간판과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늘어났죠. 2025년 5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국 남성이 SNS에 일본 여권 사진과 함께 적국에 침투했다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려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게시물은 중국 본토와 대만, 일본은 물론 미국의 SNS까지 확산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죠. 일본 네티즌들은 강한 반감을 표출했고 일부는 해당 남성의 귀화 경위를 일본 법무성에 신고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해당 남성은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적국 침투라는 표현은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일파만파로 퍼진 후였죠.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는 일본 사람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데요. 옛날에 중국은 못 살아서 일본 기업들이 공장 세워주고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넘보지 못하는 도쿄의 고층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기도 우리 애한테 못해주는 걸 중국인들이 하고 있으니 열등감이 폭발했고 이런 감정은 혐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천관광지로 유명한 시즈오카현 아타미의 상점가에서 중국 식료품 가게를 운영 중인 중국인이 내년 아타미 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미 동료들과 정치단체도 만든 상태로 출마를 위해 일본 국적 취득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힘으로 아타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2025년 특집 기사로 일본 화교 다가오는 100만 명 시대 일본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죠. 평소 때는 못 느끼지만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일본 사회의 각종 분야에 침투해 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어린아이들 교육 시장에 들어와 있고 그 친구들이 자라나면 대학교도 장학하고 사회 나가면 또 장학할 거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과거 중국인들은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하며 그 사회의 노동자로서 살아갔던 반면 현재의 중국인들은 돈 많은 부자인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해외 어디든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인데 돈 많은 중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다니고 도쿄대를 졸업해 일본의 주요한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이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이런 중국인 이민자 문제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인 지금 이민만 늘어나는 현실, 마치 위구르를 보는 것 같다. 중국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권리를 외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인 이민자들 때문에 쓰레기, 소음 문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전혀 일본의 문화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이대로 중국이 될 것인지 일본을 지킬 것인지의 선택이 임박했다. 라는 등의 댓글들이 달렸고 이는 일본 국민들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주택 등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약 65%로 가장 많았어요.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외국인이 매수한 30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70%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 중인 화교 수는 2023년 기준 약 65만 명으로 2002년 약 2만 명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했는데요. 화교 포함 한국에 거주 중인 전체 중국인 수는 2019년 약 62만 명에서 2024년엔 약 9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엔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제주, 강원 등 지방 휴양지를 중심으로 호텔, 토지 등에 대한 중국발 자본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한편으로 투기, 환경 파괴,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 고질적인 우려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중국인들의 일본 이주 현상은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인데요. 2026년에 일본 화교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이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이민을 골라받고 싶어 하죠. 돈 있는 외국인 웰컴 정책이 중국인 부유층 입장에서는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자본과 중국 관광객들로 마을이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은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급격한 변화는 여러 가지 갈등을 낳고 있죠. 변화하지 못하는 일본 사회를 자극하고 재생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짙어지는 중국 색채 속에 일본다움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 역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시대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흐름일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정체성 유지라는 실존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한국다움을 지키면서도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